모처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고 싶은 집, 짓고 싶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인 집이 갖춰야 할 건축의 사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든지 집을 새로 짓든지 간에 집을 장만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쁜지 좋은지, 교통이 편리한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인지,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온 집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겠지요. 물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의 본질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평생 거주하게 되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집이라면 아무리 위에 열거한 조건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집은 새의 둥지처럼 어머니의 품속같이 포근하고 편안한 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집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로서 집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동안 집에 거주하는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몇 시간이나 집에서 지내는지요?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루 평균 12시간 내외 정도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집에 거하는 시간만 계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평균 20시간 내외의 시간을 집에서 지냅니다. 자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12시간 내외겠지만 직장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교육, 식사, 미팅 등 자기 집 밖에서의 활동도 대부분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퍼센트입니다. 하루 중 약 83%의 시간을 집에서 잠자고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책 보고 등등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집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집들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 장시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에너지들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집이 그곳에 사는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닭집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년 전인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당시 한 달 내내 9시 뉴스에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닭이 살고 있는 집이 제일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시는 집이 닭집입니다. 닭장입니다.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공장식 개사입니다. 닭 한 마리가 거하는 집의 크기는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주 매우 비좁은 공간이죠. 그 좁은 공간에서 닭은 알 낳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라는 생명체를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걸으라는 의미죠. 그리고 닭은 날개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나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은 아주 좁은 닭장에서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삽니다. 닭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 보고 한 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살라고 한다면 사람은 아마 며칠도 못 가서 미쳐버릴 것입니다. 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아주 좁은 철장 안에서 알 낳는 기계로 살게 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닭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그 수많은 닭들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농장주는 망하겠죠. 그래서 농장주는 망하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항생제를 매일 투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부제 사료를 먹이고 알을 잘 낳게 하기 위해 산란 촉진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닭이 매일 배설하는 닭똥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닭들이 병으로 몰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장주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살충제를 매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살충제가 계란 안에 어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살충제 계란 사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닭이 살고 있는 닭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측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그야말로 풀밭에 닭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거나 아니면 걸어다니고 때로는 날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을 비교해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하단 좌측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크기만 더 컸지 공장식 개사와 비슷합니다. 사면이 시멘트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박스들입니다. 유가 크롬이라는 발암물질과 각종 화공약품의 유해한 독이 뿜어대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에 반해 우측 하단의 사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흙집들입니다.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이것은 각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제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집은 4가지 요소를 갖춘 집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조, 기능, 미, 건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 교과서에서는 건축의 3요소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둘째, 기능이 우수하고, 셋째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기능이 우수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강 또는 생명이라는 요소를 담지하지 않은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집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집이죠. 집이라기보다 사람의 생명을 공격하는 무기이죠. 따라서 집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건축의 3요소에 또 하나의 요소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즉, 건강 또는 생명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건축 교과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건축의 3요소가 아니라
건축의 4요소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이란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골조를 반드시 세우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뼈대가 없는 집은 지진이 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대로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평균적으로 90번 정도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강도가 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강진이 나면 수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강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조를 세우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골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골조요, 다른 하나는 철골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흙집을 지을 경우는 철골조보다 나무골조를 추천합니다. 철과 흙은 궁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쇠와 만나는 흙벽체가 결로에 의해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는 따뜻하고 밖은 영하의 추운 날씨라면 벽체 속의 철골조와 흙벽체가 맞닿는 부분에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의 4요소 중 2번째 요소는 기능입니다. 집은 기능이 우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생활하기 편리한 집이어야 합니다. 집의 기능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당의 물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단열이 우수해야 합니다. 바닥, 벽체, 천장 단열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 용기를 가장 많이 뺏기는 부분이 창문인데요. 단열이 잘 되는 창호로 시공해야 합니다. 창호는 단열이 매우 우수한 3중 창호를 권합니다. 셋째는 층간 소음이나 방과 사이에 벽체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넷째는 휴식 기능으로서 정서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재택근무 및 학습 공간 기능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취미활동 기능입니다. 역시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취미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예, 악기, 요가, 헬스, 영화, 미술, DIY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의 4요소 중 3번째 요소는 미입니다. 이왕이면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누리는 행복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산다면 무척 행복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3대 시각적 공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스트리아 알프스 중턱의 도시 인스부르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거슬리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봇대와 전깃줄, 간판, 그리고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의 3대 시각적 공해라고 불렀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익히 보던 장면이죠. 대부분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봇대와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모습은 시각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반면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전봇대와 전깃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지중공사로 처리했죠. 요즘 우리 지자체들도 새로 형성하는 도시는 대부분 지중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리들도 지상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각적 공해는 간판입니다. 우리나라 상가 건물들을 보시면 그야말로 간판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풍경입니다. 반면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간판이 작고 아름답습니다. 이 거리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골목입니다. 게트라이트 가세라는 작은 골목길입니다. 길 옆에 모차르트 생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골목이죠. 그런데 골목 양옆의 건물에 설치된 간판들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들입니다. 간판 하나하나가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설치된 간판들입니다. 그 당시 여행 중에 이 거리의 간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담아 다음 카페 흙처럼 아슈람에 오래전에 올렸습니다. 세 번째 시각적 공해는 건축물 공해입니다. 먼저 도시 건축물들을 보면 우리 한국의 건축물들은 참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이 떨어집니다. 막 지었기 때문이죠. 우측에 보이는 유럽의 도시 건축물들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바닷가 건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춘 나라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의 자연 환경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들을 망치는 것이 바로 건축물들입니다. 바닷가에 지어진 모텔, 펜션, 식당, 가든, 카페 등의 건축물들은 자연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축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측 사진을 보시면 산토리니 섬의 건축물들입니다. 산토리니라는 섬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들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는 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 당시 차를 렌트해서 섬 전체를 돌아봤습니다만 우리나라 남해안 섬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절경과 아름다운 둘레길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토리니가 세계적인 휴양지 또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건축물 때문입니다. 산토리니 섬 바닷가 절벽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온통 흰색입니다. 따라서 푸른 바다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산토리니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개인이 자기 맘대로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체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집을 지을 경우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건물의 전망이 가리도록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층 이상 집을 짓지 못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컬러도 자기 마음대로 칠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서 흰색으로 칠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니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 특별한 건축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토리니 절벽에 다닥다닥 지어진 건축물들은
더구나 모두 콘크리트 건축물들입니다. 흰색 분칠만 한 것이죠. 건강에 좋은 집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건축물들의 시각적 공예는 아름다운 명산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산이 참 많지요.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속리산, 내장산, 지리산, 한라산 등 명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명산들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망치는 것이 바로 건축물들입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시듯이 명산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시각적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알프스에 지어진 목조주택들이 시각적으로 매우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알프스라는 산은 제가 알프스의 중턱 도시 인스브룩에서 공부하며 살았기에 조금은 압니다. 제 생각에 알프스는 우리나라 명산에 비해서 산도 아닙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가요? 우리나라의 명산들은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대부분 계곡들은 명경지수로 마셔도 됩니다. 나무 수종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알프스는 대부분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따라서 계곡마다 거의 석회수가 뿌옇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계곡물이 아주 드뭅니다. 또한 나무 수종도 대부분 크리스마스 추리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대부분 수종입니다. 우리나라 산처럼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보기가 힘듭니다. 산 자체만 보면 알프스보다는 우리나라 산들이 훨씬 명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산들을 찾지 않고 알프스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프스와 조화를 이루는 목조주택들의 아름다운 풍경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프스 주변에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포크레인을 들이대어 마구잡이로 파헤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가능한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의 건축물들은 알프스와 아름다운 시각적 조화를 이룹니다. 건축의 4요소 중 네 번째 요소는 건강 또는 생명입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의 4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건축의 요소입니다. 집 자체가 치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치유 건축이어야 합니다. 그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재료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흙, 돌, 나무, 숯 등 주로 자연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실용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화학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둘째는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 구조로 지어야 합니다.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 구조란 일반적으로 원형, 팔각형, 육각형, 정사각형 등입니다. 세계적인 명상 공간들이 대부분 이러한 공간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런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어머니 품속처럼 편안해집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 설계 단계에서 이와 같은 공간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공간들은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가구나 물건을 배치하기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공간에 부분적으로 원형, 팔각형, 육각형, 정사각형 등의 공간 구조를 결합시켜 설계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제 가족의 살림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흙처럼 아슈라미 건물들을 지을 때도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 구조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흙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건축의 4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 기능이 우수한 집, 아름다운 집,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지으실 때 이 네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집은 가장 이상적인 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살고 싶은 집, 가장 짓고 싶은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로서 만족한 집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러한 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